여름에 하면 좋은 시술 탑6. 이거 모르고 시술 받으시면 돈도 효과도 다 놓치는 거예요. 대망의 1위는 심지어 가격도 착해요. 다른 건 안 해도 이건 꼭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날씨가 진짜 더워지면서 피부 고민인 분들 되게 많으시죠? 오늘은 딱 지금같이 더운 여름에 해야 돈값을 제대로 하는 시술 탑6를 뽑아왔는데요. 피부텐텐 뉴페이스 박세미 원장님이랑 같이 여름에 받아야 돈값하는 시술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원장님, 이거 되게 사람들이 진짜 많이 물어보잖아요. 여름에 이런 걸 받으면 안 되는 거 아닌지, 여름에 받으면 좋은 시술이 있는지 그런 게 있어요? 있죠. 여름엔 자외선이 되게 강하고 땀, 피지도 늘고 노출 부위가 일단 많아지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시기에 받아야 효과가 극대화되는 게 있고, 반대로 이건 여름보다는 좀 나중에 선선해지면 하면 좋겠다 하는 것들도 있죠. 맞아요. 여름이 뭔가 덥고 해서 생각보다 왠지 이건 하면 안 될 것 같고 이런 생각들은 많이 하시는데, 사실 반대로 이거는 진짜 여름에 해야 찐인데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름에 하면 좋은 시술 탑6 저희가 6개를 뽑아왔는데 6위부터 볼까요? 6위는 뭐죠? 6위는 지방 분해 주사예요. 살이 찐 건 아닌데 라인이 좀 둔해 보인다 하는 분들께 권해드리고요. 턱선, 이중턱, 팔뚝, 복부처럼 옷이 얇아지면 도드라지는 부위를 정리하는 개념이에요. 근데 한두 달 간격으로 두세 번은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시작 안 하면 정작 노출할 때 효과를 못 봐요. 이거 의외로 모르시는데 크게 두 종류예요. 병원에서 직접 배 아파서 하는 칵테일 주사랑 지방세포 파괴 주사. 뭐가 다른 거예요? 칵테일 주사가 주사 이름인가요? 칵테일 주사는 뭔가를 배합했다라는 뜻이고요. 칵테일 주사는 각 병원별로 성분을 여러 가지를 조합을 해서 지방세포를 없앤다기보다는 지방세포 안에 중성지방 사이즈를 줄인다는 개념에 가까운 치료이고요. 반대로 지방세포 파괴 주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의 담즙성 성분으로 지방세포막 자체를 파괴하는 거기 때문에 효과를 좀 오래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는 비올렛, 유비주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칵테일 주사는 병원마다 뭔가 좀 다르게 레시피를 조합해가지고 지방세포의 크기를 줄여주는 거. 지방세포 파괴 주사는 말 그대로 지방세포 자체를 파괴시켜서 지방을 없애주는 주사. 이런 주사에는 유비주, 비올렛 이런 것들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근데 이런 지방분해 주사는 아셔야 될 게 이걸 맞아서 체중을 확 줄여주거나 이런 거는 아니고 말 그대로 군살이라고 하잖아요. 좀 라인을 정리한다라는 개념을 갖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뭔가 이걸 통해서 뭐 우리가 요즘에 뭐 위고비로 살 빼는 것처럼 주사를 맞아서 내가 그냥 아예 변신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일단 가성비가 너무 떨어지고요. 비용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일단 내가 체중이 좀 늘었다라고 하면 조금 다이어트를 해주시는 게 1번일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라인이 좀 정리가 잘 안 된 부분, 흔히 군살, 팔뚝이라든지 이중턱이라든지 이런 부위들은 그런 주사들로 정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주사들은 피부 밑에 있는 피하지방에다가 주사를 놓는 거기 때문에 멍이 좀 잘 들거든요. 여름에 이제 우리가 짧은 팔 이제 입고 다니니까 멍 드는 거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5위는 뭐죠, 원장님? 5위는 홍조예요. 홍조. 더워져서 얼굴이 빨개지고 실내는 에어컨 때문에 건조하고 여름철엔 피부가 좀 더 예민해질 수 있는 계절인데요. 핵심은 여름철에 방치를 하면 더 심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안 잡으면 더 쉽게 달아오르는 피부가 돼서 나중에는 컨트롤하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이게 뭔가 더워지니까 우리가 원래 홍조가 약간 있던 사람도 더 심해지기가 쉽잖아요. 특히 막 온도차가 많잖아요. 밖에는 엄청 덥고 어디 들어가면 되게 에어컨 때문에 시원하고 하니까 홍조 심해지시는 분들이 여름에도 꽤 많은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홍조가 있다라고 하면 술, 맵고 뜨거운 음식, 그리고 사우나, 자외선, 스트레스, 그리고 물리적이나 화학적인 자극을 좀 줄여서 화장품을 좀 단순하게 가져가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하신다라고 하시면 쿨링 토너 패드나 진정 세럼, 장벽 크림 정도로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원하게 한다고 해서 냉장고에 넣어두고 너무 차가운 걸 얼굴에 바로 올리시면 오히려 자극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름에 홍조가 심해지기 쉽기 때문에 홈케어를 말씀해주신 대로 잘해주는 게 진짜 중요하고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선을 넘어가면 사실 홈케어로만 다 되진 않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홈케어를 했는데도 홍조가 너무 심하다, 잘 안 잡힌다 라고 하면 이제 피부과에서 좀 레이저나 이런 것들 도움을 좀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자꾸 혈관이 많아지고 늘어나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혈관을 좀 줄여줄 수 있는 뭐 V빔 같은 이런 혈관 레이저라든지, 그리고 또 이게 피부가 자꾸 홍조가 심하면
하면 혈관이 늘어나고 혈관이 늘어나면서 거기에 염증이 생기고 자꾸 붉은기가 심해지고 건조해지고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부가 되게 지치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친 피부를 좀 달래줄 수 있고 재생시켜줄 수 있는 것들, 뭐 예를 들면 미주란이 그런 네. 거가 될 수도 있고요. 좀 진정시켜주는 LDM 같은 관리 이런 것들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뭔가 홈케어로 열심히 했는데 안 된다 라고 하시면 피부과에서 도움을 받는 것도 꽤 효과가 좋다. 그래서 5위는 홍조 레이저였고요. 4위는 뭐죠 그러면? 4위는 바디 착색이에요. 여름철은 등, 팔, 가슴 등 이제 노출이 좀 많이 되는 시기인데 동시에 땀, 피지 분비 이런 게 많아져서 여드름 자국 같은 게 계속 생기는 시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신경이 많이 쓰이실 수 있어요. 지금 앉아보면 수영복이나 나시 같은 거 입을 때마다 신경 쓰이고 자국은 더 쌓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또 여드름 자국이 다 같은 건 아니잖아요. 자세히 보면은 좀 뿔긋뿔긋한 것도 있고요. 좀 꺼무죽죽한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뿔긋뿔긋한 거는 여드름 염증 때문에 생긴 붉은 자국이고 그 붉은 자국이 시간이 좀 지나면 좀 거무죽죽하게 색소 침착이 남거든요. 그래서 이런 붉은 자국들은 붉은 자국을 좀 줄여줄 수 있는 혈관 레이저, 아까 얘기했던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갈색으로 착색된 거, 색소 침착 같은 경우에는 피부과에서 할 수 있는 관리 중에 뭐 알라딘 필링이라든지 FCR 같이 물리적으로 좀 각질을 벗겨내줄 수 있는 관리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피부과 의사들이 맨날 물리적으로 벗겨내는 거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바디는 조금 예외인 것 같아요. 바디는 특히 등 같은 경우에는 피부가 굉장히 두껍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모공이 막히면서 여드름이 잘 생기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자꾸 등에 여드름이 반복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런 FCR 필링 같은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한번 이렇게 물리적으로 좀 각질 같은 걸 정리를 해주면 지금 있는 여드름들도 좀 해결이 되고 피지도 약간 해결이 되고 각질 정리가 되면서 앞으로 올라올 씨앗들을 약간 제거하는 느낌? 그런 효과도 있고 두 번째는 이게 우리가 색소 침착이라는 게 피부 진피 속에도 있지만 각질에도 색소들이 막 묻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이렇게 각질을 걷어내주면 그 각질에 묻어나 있던 색소들이 떨어져 나가면서 확 밝아지는 게 또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등이나 이런 바디 같은 경우에는 여드름이 자꾸 반복되면 필링을 하는 걸 좋아하긴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보통 여러 차례 횟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단 1회만으로도 이거는 어느 정도 색소 침착이 좀 줄어들고 올라오는 게 좀 줄어들었다는 효과를 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늦었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고민이 되신다라고 하시면 한 번 정도는 받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피부과에 오지 않고 집에서 할 수 있는 것들도 있는데요. 보통 환자분들이 이제 각질이 문제라고 생각해서 강한 스크럽을 하시는데 미세 자극으로 염증도 올라오고 색소 침착도 오히려 진해질 수 있기 때문에 집에서는 가볍게 정리를 할 수 있는 뭐 아하나 바하 같은 성분이 들어가 있는 것들로 조금 정돈을 해주시는 게 좋고 레티놀이나 나이아시나마이드 같은 제품을 좀 추가해서 발라주시면 좀 색소 침착이 빨리 좋아질 수 있습니다. 아하나 바하가 들어있는 화장품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네. 이제 그런 걸 조금 바르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그걸로 좀 가라앉히고 나서는 레티놀이나 나야시나마이드 이런 성분을 바르는 게 여드름 홈케어에 도움이 된다. 그리고 이제 1, 2, 3이 나왔어요. 아, 네네. 네. 3위는 뭐죠, 원장님? 3위부터는 되게 좀 기대되는 시술인데요. 네네네. 자, 3위는 제모입니다. 자, 이미 여름인데 지금 제모 시작하면 늦지 늦지 않았나요? 않았을까요? 라고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지금 안 시작하는 게 더 손해요. 왜냐하면 한두 차례라도 진행을 하게 되면 털도 얇아지고 올라오는 속도가 늦어지기 때문에 면도 주기가 되게 길어지거든요. 그래서 여름철을 되게 편하게 지내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늦었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지금부터 제모를 시작하시면 조금 편하게 여름을 수월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미루면 올 여름 내내 면도하느라 시간, 돈 다 깨지는 거예요. 근데 어디를 제모를 해야 되죠? 여름철이기 때문에 주로 보이는 노출 부위죠. 이제 짧아지기 때문에 겨드랑이라던가 팔과 다리를 생각하시고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더불어서 얼굴도 제모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얼굴에 제모를 하면 피지 분비량이 좀 줄기 때문에 여드름이 좀 심하신 분들은 조금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어요. 근데 레이저를 받으면 어떻게 털이 제모가 되는 거냐 이런 거 되게 궁금해 하시거든요. 레이저를 쐈는데 왜 털이 없어지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원리는 제모 레이저는 털의 멜라닌을 타겟으로 하는 거고요. 보통 성장기 모발에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성장기 모발이 부위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한 10에서 30% 정도이기 때문에 한 번 제모할 때 그 정도가 제모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남아있는 것들이 털의 사이클을 따라서 다시 성장기 모발이 될 때 한 번씩 계속 반복적으로 치료를 해줘야 돼서 보통 한 달 간격으로 5회에서 10회 정도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쵸. 얼굴에 있는 솜털 제모를 해주면 그 솜털들이 이제 모공을 막고 있어서 자꾸 피지가 나오는 거를 방해를 하고 그것 때문에 염증이 잘 생기는데, 그래서 솜털 제모를 좀 해주는 것만으로도 꽤 피지랑 여드름이 줄어드는 거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도움이 될 수 있죠. 보통 이제 여름철이다 보니까 태닝을 많이 하시는데 팔다리처럼 노출이 많은 부위에 태닝이 된 상태에서 레이저 제모를 하시면 화상의 위험이 확 올라갑니다. 그래서 태닝과 레이저 제모는 같이 안 하시는 게 좋고요. 많이 타셨다라고 하시면 일정을 미루셔서 제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게 일부러 태닝을 안 했다고 하더라도 뭔가 휴가 갔다 오거나 해가지고 피부가 많이 까맣게 타 있으면 그때도 제모를 받으면 좀 위험할 수 있거든요. 피부가 까매져 있으면 그 까매진 부위의 색소도 레이저 제모할 때 쏘는 레이저에 먹을 수 있으니까 피부가 너무 이렇게 많이 타 있으면 제모는 조금 미루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제모 받을 때 좀 시술 팁이 있다고 하면 시술한 하루 이틀 전에 면도를 좀 미리 하고 오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시술하고 나서 좀 얘네가 건조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습을 좀 잘 해줘야 인그로운 헤어라 그래가지고 털이 피부 속으로 묻혀 들어가서 염증이 생기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보습을 잘 해주는 게 그런 걸 예방하는 데도 좀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십시오. 그러면 3위는 레이저 제모였고 2위는 뭘까요? 2위는 여드름이죠. 여드름. 네네. 평상시에 여드름이 나시지 않았던 분들도 온도, 습도가 올라가면서 피지가 많이 늘어서 여름철 되면 우르르 하고 여드름이 올라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진짜 중요한 건 지금 잡지 않고 여드름을 방치를 하시게 되면 흉터, 착색 치료까지 나중에 비용이 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햇빛 때문에 염증은 색소 침착이 오래 가기 때문에 방치하시지 마시고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드름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좀 내가 평소에 좀 잘 안 났는데 여드름이 좀 난다, 여름 돼서 라고 하면 사실 문제가 피지일 거거든요. 여름이 더워지고 하면 피지가 많아지기 때문에 여드름이 많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홈케어로 좀 피지를 케어해 줄 수 있는 성분들, 아까 얘기해 주셨던 뭐 아하나바하, 나야시나마이드 이런 거를 조금 먼저 써보시고 뭔가 그걸로 해결이 안 된다 라고 하면 지금 문제가 있는 건 압출을 해서 빼줘야 되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앞으로도 올라올 게 압출만 가지고는 사실 예방이 되진 않아서, 앞으로 올라올 걸 예방하는 건 피지를 좀 줄여줄 수 있는 레이저 아니면 먹는 약,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고, 여드름 자국들 치료를 좀 빨리 해주는 것도 가만히 방치해주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피부과에서는 이제 그런 치료들을 하죠, 여드름에 대해서는. 그리고 절대 안 하셔야 될 거는 집에서 손으로 짜지 말 것. 짜다가 항상 더 골마지고 여드름은 안 나오고 막 착색 심하게 남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절대 집에서는 짜지 말라. 자, 그러면 이제 탑6 중에 5개 했고 1위 남았어요. 1위는 뭘까요? 대망의 1위는 보톡스죠. 보톡스. 여름에 받으면 좋은 시술 1위도 보톡스인가요? 그럼요. 저희가 예전에 최고의 안티에이징 시술 1위가 보톡스였거든요. 그럼요. 정말 최고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시술을 추천해달라. 120명 중에 가장 많이 나온 시술이 뭐냐면 보톡스예요. 근데 왜 보톡스가 여름에 하면 좋을까요? 보톡스는 이제 여러 가지 작용을 할 수 있는데 크게는 3가지. 땀, 그리고 근육에 작용하고 피지 분비도 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름철 체감 1등은 보통 그 3개 중에 땀을 조절할 수 있는 겨드랑이 보톡스가 이제 아무래도 가장 선호되는 시술 중에 하나죠. 이거 진짜 안 받아보신 분들은 꼭 한번 받아보세요. 여름에 이거 맞으면 진짜 편하게 보낼 수 있거든요. 완전 완강추. 지금 7월 이쯤 맞아야 여름 내내 뽀송한 거지 8월에 맞으면 여름 다 끝나고 나서 효과가 보기 때문에요. 보톡스가 작용한 한 2주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거 기간 고려하셔서 지금부터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보톡스는 땀샘으로 가는 신호를 줄여서 땀 분비를 좀 줄이기 때문에 여름철에 꼭 맞는 시술입니다. 저도 원래 땀이 거의 없는 체질인데 여름철에는 겨드랑이 보톡스 정도는 꼭 맞고 편하게 지내는 편입니다. 사실 거의 여름에 실내에 있고 병원에 있으니까 뭐 이렇게 딱히 땀 흘릴 일이 없어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한번 궁금해서 맞아봤는데 아무리 병원에서 주로 생활을 하지만 뭐 주말에는 밖에 나가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이게 맞고 나서 생활을 해보니까 너무 신세계인 거예요. 아무래도 뭐 회색 옷이라든지 색깔이 있는 옷들은 왠지 여름에 좀 피하게 되고 자국 남을까 봐 그런 게 있었는데 이게 진짜 맞고 나니까 내가 이걸 이때까지 왜 안 맞았지? 약간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편해가지고 친구들한테 막 전파를 했어요. 그랬더니 제 친구도 제 얘기 듣고 맞아보더니 이때까지 왜 나한테 이런 거 얘기 안 해줬냐고
해주고도 원망을 들었던 너무 편하고 너무 좋다고. 그래서 안 맞아보신 여성분들은 진짜 꼭 한번 맞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스킨 보톡스인데요. 스킨 보톡스. 네, 여름철에는 이제 피지, 땀 다 늘어서 이제 화장이 잘 무너지는데 피부 얕은 층에 보톡스를 놓게 되면 땀, 피지 분비량 다 줄어서 모공도 좀 줄어들고 화장이 이렇게 벗겨져서 번들거리는 것도 많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여름에 땀도 많아지고 피지도 늘고 하니까 스킨 보톡스 여름에 하는 게 확실히 좋겠네요. 그죠? 그리고 세 번째는 노출되어 있는 부위, 큰 근육에 맞는 보톡스인데요. 주로 승모근이나 종아리 쪽에 맞는 보톡스입니다. 그래서 근육이 마비돼서 줄어드는 데까지가 시간이 조금 한 달 정도 걸리니까 다른 보톡스보다는 조금 더 여유 있게 시작하시는 게 좋고 한 번 맞으시면 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시술이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휴가 가기 전에 오셔서 뭐 승모근 없애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효과가 나타날 수 없으니까 그거는 보톡스가 아니라 마법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그러면 여름에 꼭 받아야 되는 시술 탑6 저희가 다 알아봤는데, 근데 이런 것도 있잖아요. 반대로 여름에 이거는 받으면 좀 약간 돈 날린다. 여름에 받으면 안 좋다. 이런 게 또 있지 않을까요? 여름에 꼭 받으면 안 되는 금기사항이 있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표피를 깎아내는 그런 치료, 특히 편평사마귀 같은 거 한두 개가 아니고 이제 다발성으로 있으실 때 그걸 다 이제 벗겨내는 시술을 하게 되면 테이프로 붙일 수도 있고 딱지를 만들게 해서 그대로 아물게 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땀을 흘리게 되면 가렵고 테이프가 떨어지기도 하고 또 여름철에 이제 색소 침착이 좀 오래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시술들은 못하는 건 아니지만 좀 다수가 있을 때는 좀 선선한 계절을 기다려서 좀 가을철이나 겨울철에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레이저 하는 건 사실 저희가 레이저 하는 건 똑같은데 관리가 어려운 거죠. 땀이 많고 햇볕이 많고 하니까. 그죠? 그리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여름에 아무래도 좀 짧은 것도 있고 뭐 수영복도 있고 노출할 일이 많아지니까 이제 쪽 신경 쓰이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힙 쪽에 뭔가 좀 하고 싶은데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여름에 많아지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노출이 많아지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힙 쪽에 바디 스컬트라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스컬트라를 또 힙 쪽에 하면 피부 탄력도 되게 좋아지고 볼륨감도 좀 생기고 되게 좋은 시술인데 여름에 하기에는 늦었다. 왜냐면 스컬트라는 뭐 필러처럼 하고 나서 바로 이게 효과가 빵 하고 나는 시술이 아니라 천천히 좋아지는 시술이기 때문에 요거는 여름에 지금 내가 신경 쓰이긴 하지만 지금 하기에는 조금 늦었고 이제 좀 선선해지고 나서 오히려 여름이 가고 나서 다음 여름을 준비하는 시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것도 진짜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여름에 기미 레이저 하면 안 되지 않냐.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절반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환자분이 색소 치료다라고 하면 크게는 두 가지, 기미를 치료하는 게 있고 딱지를 생겨서 잡티를 날려보내는 시술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기미 치료는 여름철에 오히려 저는 좀 권장하는 편이고요. 왜냐하면 여름철은 기미가 좀 심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심해지고 나서 가을 겨울철에 치료를 하는 것보다 여름철에 미리 치료를 해서 심해지지 않게 하는 게 선제적인 치료를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요. 단 이제 딱지를 만들어서 떨어뜨리게 하는 그런 강한 색소 치료 같은 경우는 아까 편평사마귀 치료와 동일하게 회복 기간에 조금 문제가 될 수 있고 여름철에는 이제 휴가철이나 해서 자외선 노출이 좀 많아질 수 있는 이벤트들이 좀 있으신 분들은 특히 조금 주의하셔서 그거는 조금 피해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미 레이저 토닝은 하는 게 오히려 선제적으로 좋다. 근데 좀 딱지를 만드는 레이저들은 그 딱지 관리하고 이런 게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좀 미루는 게 좋지 않냐 이런 말씀이셨어요. 그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지금 여름에 딱 받아야 돈값하는 시술 6개였고 6위는 지방분해 주사, 5위는 홍조 레이저, 그리고 4위는 바디 착색, 그리고 3위는 레이저 제모, 그리고 2위는 여드름 치료, 1위가 보톡스였어요. 그죠? 그래서 이 컨텐츠를 준비한 게 보통 여름 하면 레이저 못하는 거 아닌가? 하면 안 되지 않나? 만 생각하시는데 오히려 여름에 했을 때 더 좋은 시술들이 있어서 그 얘기를 저희가 한번 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혹시 휴가 계획이나 해외여행, 야외 활동 같은 일정이 있으시면 이렇게 병원에 오셨을 때 꼭 미리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시기를 좀 안전하게 잡아서 치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여름 시술은 타이밍이 반이에요. 지금 안 하면 돈 날리는 거, 오늘 이 6개를 꼭 기억하시고 궁금한 시술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풀어드릴게요. 지금까지 피부가 예뻐지는 10분 피부텐텐의 피부과 전문의 정한미, 박세미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